콧구 수술 2주차, 연골이 움직여요. 비중격으로 콧구 수술한 지 2주차인데 어제 밤부터 왼쪽 콧구 연골이 움직여요. 반대쪽은 아무 느낌이 안 나는데 손으로 살짝 왼쪽 코를 만져봐도 느껴지고 혹시 재수술해야 될까봐 너무 무서워요. 붓기가 풀리는 과정인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술을 하고 나서 연골이 움직이면은 안녕하세요. 마크 성형외과 이유진 원장입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쌀쌀해졌죠?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마크 성형외과에서 조금 색다른 콘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실제 성형 커뮤니티에 올라온 코성형 관련 질문들에 대해 개인적인 시선으로 팩트만 정확하게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이유진 원장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제가 촬영 전에 살짝 봤는데 이런 걱정도 하시는구나 싶더라고요. 길게 말하지 않고 오늘 스스로 상황들을 모아봤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 수술 2일 차인데 이때 다들 들찬 코처럼 보이는 거 맞죠? 지금 부은 게 심하고 아직 이틀 차이니 기다리면 내려오겠죠? 코끝과 기둥을 능만 사용했는데 기용을 써야 내려오는 거 아니겠죠? 사실 너무 부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수술 직후는 다들 들찬 코처럼 보인다라는 말이 듣고 싶어서요. 이게 질문이었는데 일단 코 수술이라는 것은 피부 아래 연골이랑 뼈 그런 구조들을 이쁘거나 멋지게 이제 그 틀을 만들어 놓게 돼요. 그럼 그것이 나중에 피부에 반영이 서서히 되면서 최종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을 하고 나면은 안에 틀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지만 피부는 이제 전의 피부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좀 당겨지는 모습이고 그래서 들창코 느낌처럼 될 거고 또 거기다가 붓기까지 있어요. 그러면 좀 더 들리는 형태로 가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새로운 틀에 자리를 잡고 붓기가 빠지면서 들창코 느낌이 좀 개선이 됩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은 초반에 부었을 때는 살짝 들창코 느낌이 강해졌다가 이 붓기가 빠지고 자리를 잡으면서 의도했던 모양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붓기가 좀 자연스럽게 빠지려면 보통 몇 개월 정도? 보통 이제 큰 붓기는 한 달이라고 보시면 되고 잔 붓기는 보통 3개월까지 봅니다. 단 우리가 이제 붓기만 늘 생각을 하는데 코 수술은 이제 붓기만 고려할 건 아니고 우리가 흉살들 그것도 좀 고려를 해야 돼요. 절개가 들어간 부분 그리고 피부를 들었다 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흉살들도 피부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흉살들은 기본적으로 한 달까지는 좀 나빠지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빨개지고 코는 좀 딱딱해지면서 뭉치는 쪽으로 한 달까지 가다가 한 달 후부터 다시 회복되기 시작해가지고 보통 6개월 정도까지는 계속 흉살이 줄어드는 쪽으로 갑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코 수술하고 왔는데 입에서 피만 나고 침 삼킬 때 당겨요. 오늘 하고 왔는데 목에서 입으로 피가 넘어오고 침 삼키면 귀랑 코의 압차 느낌? 불편한데 정상인가요? 수술을 하게 되면 출혈이 살짝씩은 생깁니다. 출혈된 피들이 코 안에 이제 공간들이 있는데 그쪽에 좀 고여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고여있던 피가 흘러내리거나 목 뒤로 넘어가면서 피 냄새가 나고 피 맛이 나는 겁니다. 이 절개창 사이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이 고여있는 것보다는 회복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게 고여있게 되면 흡수가 되는 데도 시간이 걸리지만 봉합사 사이로 빠져나오게 되면 조금 더 이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단 이제 피가 계속 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양이 나올 경우는 그때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혹시 지연성 출혈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수술을 하면은 겉에만 붓는 게 아니라 안쪽도 부어요. 그래서 코가 꽉 막힌 상태랑 유사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을 삼키거나 그럴 때 좀 압력 차이가 느껴지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것도 붓기가 빠지면서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피만 나는 게 며칠 정도 가는 거고 며칠 정도 지나야 이상하다 싶고 변이 가는 일단 저희가 일주일째 봉합살을 제거하는데 그때쯤이면은 피가 이제 우리가 봉합한 부위 사이로는 나오면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일주일 정도가 지나도 피가 스물스물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은 얘기를 해주시면 되지만 저희가 일주일째 또 이제 봉합살 제거하면서 확인을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코 수술 피고임. 오늘 코 재수술 부목대로 갔는데 미간이 엄청 부어있는 거예요. 피고임이라고 피 빼고 테이핑 다시 했어요. 여러 후기를 보니까 한 번 빼면 괜찮아지는 분도 있지만 부작용 난 분들도 많아서 어떻게 될까요? 피고임 남으신 분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수술 중에 지혈을 열심히 하더라도 스물스물 피가 살짝씩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정맥이나 동맥 그런 것들이 다시 파열이 돼가지고 피가 좀 더 많이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멈추게 돼요. 이런 피들은 제거를 안 한다고 해도 결국은 흡수가 되기는 하는데 외부에서 이제 이런 고인 피들을 제거하게 되면 흡수 과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회복이 좀 더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빼는 과정과 부작용을 너무 이제 연결시켜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흔한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보통은 혈관이 발달되어 있는 남자분들에서 조금 더 많이 발생을 하고, 피부가 두꺼운 분들, 그리고 얇은 분들은 아무래도 혈관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덜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코끝 수술 2주차, 연골이 움직여요. 비중격으로 코끝 수술한 지 2주차인데 어제 밤부터 왼쪽 코끝 연골이 움직여요. 반대쪽은 아무 느낌이 안 나는데 손으로 살짝 왼쪽 코를 만져봐도 느껴지고, 혹시 재수술해야 될까봐 너무 무서워요. 붓기가 풀리는 과정인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술을 하고 나서 연골이 움직이면 안 된다고 봅니다. 모든 연골들이나 구조들은 실로 다 묶어서 고정을 해요. 만약에 연골이 움직인다면 이 실들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하신 병원에 찾아가셔서 그런 증상들을 담당 의사 선생님께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봉합이 제대로 안 돼서 일어나요? 봉합사가 끊어지는 경우들도 발생하거든요. 실을 묶어도 이게 끊어지면 연골들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지금 정확히 어떤 연골이 움직이는지는 이 질문을 봐서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초반에 연골이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담당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진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코 빨개짐 원래 있나요? 지금 5일차인데 아직 코끝 감각이 없긴 해요. 만지면 찌릿하고 오늘 부목되고 하는데 코끝이 붉어서요. 원래 5일차는 코끝이 붉을 수 있나요? 괜히 무섭네요. 코 양옆 절골하고 연골, 비중격, 실리콘 사용했어요. 네,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자, 코 수술 과정에서는 우리가 피부 그리고 그 아래 연골과 뼈 구조가 있는데 그 사이를 분리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잔신경 가지들이 끊어져가지고 약간 감각이 떨어질 수 있고, 이제 회복 과정에서 만졌을 때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안쪽 조직과 바깥쪽 조직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살짝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피부에 있는 혈관들이 확장이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코가 빨개져요. 이게 첫 번째 빨개지는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고여있던 피들이 아래로 쏠리면서 좀 빨개지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현상들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좀 아물면서 다시 혈관이 원래 사이즈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코 수술하고 나서 잘 때 얼굴을 높여서 자야 된다고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코 수술을 하건 눈 수술을 하건 좀 상체 거상을 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중력을 이용해가지고 붓기를 좀 아래로 내리려고. 근데 저는 상체를 거상하고 자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아요. 상체를 거상하고 자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불편하면은 뭐가 생기죠?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을 분비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회복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편하게 주무시고, 어차피 붓기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중력을 이용한다고 해도 그냥 밑으로만 내려가는 거지 최종 모습에는 영향이 없거든요. 편하게 주무시되 눌리지만 않게, 코 같은 경우 눌리지만 않게 하시라고 합니다. 상체 거상은 해서 불편하지 않으면 하셔서 나쁠 건 없지만 꼭 해야 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없나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부목 3일차에 떼는 경우가 흔한가요? 부목을 3일차에 떼기도 하나요? 절골도 했는데 너무 빨리 떼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충분히 불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목의 이제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부목은 고형물이 움직이지 않게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피부를 눌러줘서 좀 덜 붓게, 그리고 뭐 작은 물리적인 힘으로부터 좀 코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 부목을 일주일째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째 부목을 제거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조금 더 일찍 조기에 제거해도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콧대 쪽을 좀 많이 안 건드렸을 때는 부목을 꼭 해야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런 점들은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목보다는 보통 이제 두 가지만 주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제 혈압이 올라갈 만한 사람,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수술 중에 지혈해놨던 혈관들이 터지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그러면 붓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혈압 올라가면 뭐 과격한 운동이나 그런 행동들을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두 번째는 좀 세게 만지는 거. 이것은 수술부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정도 주의하시고, 부목도 어느 정도 역할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그래서 감기도 많이 걸려서 마스크를 많이 끼시는데, 마스크 끼는 건 주의를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압박이 심한 마스크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괜찮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쓰는 그런 약간 헐렁헐렁하게 콧대를 눌러주는 그런 마스크들은 괜찮고, 또 마스크 얘기를 해서 또 떠오르는 게 있는데, 안경 같은 경우도 안경 다리가 균형이 잘 맞고 너무 무겁지 않은 안경들은 웬만하면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형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첫 상담을 할 때 어떤 질문을 준비해가면 좋을까요? 상담할 때는 그냥 원하는 코 사진 정도만 가져오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그것만 주시면 네. 너무 간단한가? 그 원하는 코 모양을 보고 본인 얼굴에서 나올지 그것도 일단 제가 봐드릴 거고, 나온다고 하면은 이게 완전히 똑같이 간다고 좋은 결과가 아니고 조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살짝 변형을 주면서 본인 얼굴에 보다 어울리게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그런 걸 좀 보여드릴 수도 있고, 우리가 시뮬레이션으로 또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코 모양의 사진을 가져오시면은 그 정도면 될 거라고 봅니다. 원장님 오늘 이렇게 실험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쭉 답변해 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실제로 수술을 고민하시거나 막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느끼는 불안이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 그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다면 그게 제 보람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우진 원장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제가 다루지 못한 구체적인 케이스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크 성형외과 전문의 이우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요. 조태꼴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께 더 유익한 정보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